아직 어렸던 초등학생 시절 수업을 듣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친일파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문득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친일파는 다 나쁜 건가요? 우리는 한반도가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겪었다고 배웠습니다. 일본에게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한반도 주민들은 일제 2등 시민이 되어 갖가지 차별과 탄압을 겪었다고 하죠. 그 와중에 친일파라는 조국과 동포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교육을 받다 보면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나라를 잃은 당대의 상황에서 과연 친일파는 무조건 나쁜 사람일까? 아니, 애초에 친일파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는 걸까? 일제강점기 35년, 그 시기 동안 조선인의 의식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절대 왕권과 양반들이 만든 신분제 굴레 아래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온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가며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단기간에 근대 문물을 이해하고 흡수해야 했습니다. 조선인들의 시대 정신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전환기 이후에 성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세상을 인식하는 나이쯤 되었을 때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져 있고, 일본은 내선일체를 추진하며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시 젊은 한반도 주민들에게 조국은 어디였을까요? 조선이었을까요? 일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였을까요? 이러한 한반도의 새로운 세대들은 35년이라는 기간을 일본이라는 나라의 황국 신민으로서 살았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 일반적으로 직업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거나 심지어 손자 손녀가 있을 나이죠.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심히 살아갈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먹고 산다는 거니까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우리는 민족주의적 관점에 따라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함부로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친일파라는 게 뭘까요? 일제에 부역한 사람? 역사적 사료를 살펴봐도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 정부의 관료나 군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했죠. 조선 출신의 2등 시민으로서 자신의 팔자를 뜯어고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쉬운 길이었으니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이 일제에 부역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도 유독 악질적인 친일행위라는 사람만을 친일파로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악질적이라는 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던 조선인 출신의 관료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의 행위는 명백한 악이었을까요? 앞서 수많은 영상에서 살펴봤듯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오늘날 미화되는 것처럼 모두가 성인군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명분으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민간인을 휘말리게 하는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도 있었죠. 일본이 조국이 된 조선인 출신 경찰이 조선인 출신들이 겪는 갖가지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을 깨부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조선인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다니며, 한편 조선인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면 과연 우리는 그를 악질적인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미국 흑인 인권 운동사를 보면 말콤 X나 흑표단 같은 폭력주의자들에 반대하던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폭력주의자들 눈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비겁자로 보였겠죠. 오늘날 수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한다며 테러를 저질러 온 무장단체 IRA를 경멸합니다.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에게 맞서며 그들을 체포하려고 드는 무슬림들도 있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교육을 할 때 과거를 선과악의 대립으로 가르칩니다. 정의로운 독립운동가들과 사악한 친일파들, 이런 단순하고 편협한 시각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총폭탄을 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범인들과 소시민들은 그저 조선인으로서 주어진 상황에 맞춰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갔을 뿐이죠. 사실은 그 모두가 격동의 시기, 조선인으로 태어나 가혹한 운명을 짊어지게 된 시대의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선인과 악인 그 사이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타협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보는 만화 영화처럼 역사를 그저 정의의 용사들과 악당들의 서사로 바라볼 뿐입니다. 선이라 칭해지는 대상은 철저히 미화하고 반대로 악이라 칭해지는 대상은 철저히 악마화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실제 역사의 입체성, 양면성, 모순성은 야만적으로 소거됩니다. 그렇게 일제시대에 관해 한국인들은 유사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실제 역사가 아니라 TV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매체에 의해 각색되고 왜곡된 서사를 실제 역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20세기 초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억에는 명백한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의 평균적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연 그들 중 나라 잃은 슬픔에 분노하던 사람은 실제로 몇이나 됐을까요? 정말 정상적인 조선인 모두는 일제에 빼앗기고 괴롭힘 당하며 분노했고, 비정상적인 조선인들만 일제에 부역하며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했을까요? 지금처럼 차분하게 질문하지는 못했지만 어린 시절 저는 분명히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또 어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누구도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않았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편한 질문이 정치적인 이유로 침묵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들로 선생님과 실랑이를 벌였던 어느 날, 선생님이 제가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다그쳤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너네 집 조선일보 보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의 문화를 수출한다고 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에서는 친일파라는 단어가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우호적이거나 저처럼 오늘날 지배적인 민족주의적 역사관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과학적 괴담에 비판적인 사람에게도 친일파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 자체로 악인 이 꼬리표가 붙는 순간 더 이상 대화 토론은 불가능해지죠.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는 사악한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졌고 또 한 세기가 넘게 정치적인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단어의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빨갱이라는 단어는 87체제 확립 이후 더 이상 호소력을 갖지 못하지만 친일파라는 단어만큼은 아직까지도 상대를 배신자이자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적은 북한이고, 일본은 이런 위협에 맞서 협력하는 우방국인데도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눈부신 발전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국가의 일원이자 주인으로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으켜온 건 바로 자신의 삶을 전진시키고자 열심히 살아간 우리 조상 개개인들이었습니다. 극소수 독립운동가라는 특이한 사람들을 미화하기 위해 대다수의 조상들을 그저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빼앗기고 괴롭힘 당해오기만 한 피해자로 격화시키는 역사관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떨어뜨려줄 때까지 우리 조상 절대 다수는 그저 나약한 피해자였거나 친일파 배신자였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역사관이야말로 정말 반민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2023년입니다. 친일파 타령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무지를 악용하는 위정자들, 그들이 심심하면 꺼내드는 단어 친일파, 이 미개하고 야만적인 단어에 저항하는 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의 의무이자 지식인의 책임입니다. 우리 이제 좀 깨어납시다.